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 국토부 발표 내용 중에 하나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등록임대사업자, 그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건데요.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경우 같은데 등록임대사업을 하던가 아파트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단 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가 편법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완전 철퇴를 맞을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보도자료인데요. 아주 큰 내용은 아니지만 저처럼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중개업자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살려는 분들이 본인이 들어와 살고 싶은데 취등록세는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편법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거를 이제 눈 가리고 악용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자도 이렇게 브리핑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시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뭔가 손해가 보게 되면 그걸 중개업자에 뭔가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것도 과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과실이 있는 겁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임대를 놔야지 취등록세 감면받고 본인이 들어가시고 지인한테 월세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6일부터 6월 26일부터 바로 내일이죠.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국토부 광역기초자치, 그러니까 전국을 다 하는 겁니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거죠.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했는데 취등록세는 감면받았는데 4년짜리를 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감면을 받고 가라계약서 쓰고 들어가는 거죠. 임차인 보호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오피스텔은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거는 다가구나 다세대 요런데 원룸 같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도 설명드릴게요. 26일부터 국토부가 광역 기초 지자체별로 등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6월 26일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 엄청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적극 권장을 했죠. 이렇게 혜택이 좀 있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그냥 신고를 제대로 내고 임대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다 거기에 부합하진 않겠지만 향후에 갈수록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주요 불법 행위 사례 저는 좀 워낙 많이 봤으니까요. 자,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요즘은 이건 못해요. 증액 위반 5%인데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경우 이건 거의 못하죠. 이거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 임대 위반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 임대계약서 위반 이것도 거의 안 해줍니다. 부동산에 다 해줍니다. 본인들이 계약할 때는 모르겠죠. 중개업소 하는데 이런 위반보다 더 위반이 큰 거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것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관련 임대 등록 관련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아까 위에 나왔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1번은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거고 매각할 때는 당연히 중개업자가 중도 매각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사람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잔금 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없으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팔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받았던 취등록세 감면 받았던 거
거기도 맞춰서 비율에 맞게도 토해냅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임대료 증액 제한, 이거는 중개업자에서 안 합니다.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전자신고 원칙을 하되, 뭐 이렇게 서면으로 방문을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전자신고해도 되고, 서면해도 되고, 다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도 당연히 못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본인이 들어가 살다가 걸릴 확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신고 처리 절차로는 이렇게 여부를 조사해서 신고를 했어요.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에 해당 임대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통보된다. 본인이 신고하면요,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민원 넣잖아요. 그 민원도 나중에 본인한테 오잖아요. 본인이 민원 넣게 되면 그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 민원 넣은 사람한테 보고가 가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일단 등록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취득세 감면받으려고 편법을 쓰신 분들한테는 철퇴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솔직히 임차인 보호 강화도 있죠. 이걸 하게 되면은. 근데 사후 관리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편법을 저지른 거를 잡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속 내용이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도 이걸 설치하겠다는 건 뭐예요? 편법, 위에 거는 솔직히 이거 아까 제 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거의 안 합니다. 이건 거의 안 해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취득세 감면받고 세금 절세받고 본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그런 부분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지금 생각하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 빠르게 나가시고 세입자를 맞추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들려드렸던 내용은 편법을 저지르지 말랍니다. 괜히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만 세금 많이 나오고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